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가가 급락했네요. 코스피가 무려 전일 대비 8.8%, 코스닥은 11.3%나 급락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7월 중순 이후 한 달 정도는 미국 주가 비롯해서 세계 주가가 조정을 보일 것이다, 우리 주가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기업 이익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 못해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측면에서는 제가 주가를 올리려고 일평균 수출 금액, 그 다음에 HP 필터로 추정하는 추세 이탈 정도,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이런 거 가지고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도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을 보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들이 이번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안전히 해소돼 버린 것 같습니다.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주식을 다시 싸게 살 기회가 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우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런 진단들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기 순환인데요. 우리 통계청에서 경기 저점 정점 발표합니다만, 미국에서는 NBER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경기 순환을 발표합니다. 근데 미국 경기 저점이 2020년 4월이었었습니다. 올 7월까지 확장 국면을 보였다면 51개월 확장 국면을 보인 거죠. 1900년부터 23번, 23번의 경기 순환을 거쳤는데요. 평균 확장 국면이 48개월이었습니다. 과거 평균보다 경기 확장 국면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기 둔화 조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GDP에서 69% 정도가 소비인데요. 제가 소비 사이클을 구해보니까 이미 소비 사이클이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소비 사이클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장기적으로 HP 필터로 소비 추세를 구하고 실제 소비가 그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이걸 추정한 건데요. 소비 사이클이 추세선 밑에 있습니다. 소비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GDP의 69%를 차지하는 소비가 이렇게 둔화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실업률 가지고 경기 침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그 12개월 이동평균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과거 쭉 장기 통계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2개월 후에 그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근데 12개월 이동평균 실업률이 작년 6월에 3.56%였습니다. 그런데 올 7월에 보니까 3.87%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을 실업률이 미리서 예고해 줬다는 겁니다. 물론 파월 연준 의장은 이게 경제 법칙이 아니고 통계적 규칙이다. 실업률 상승이 반드시 경기 침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거하고는 다를 것이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소비 증가세를 보니까 이번에도 약간 시차는 길어지고 있지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업률 올라가고 있고 소비 심리 더 이축된다는 거죠. 우선 미국 GDP의 69%가 소비니까 소비가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미국 소비 지출을 보면은 내구재, 준내구재, 서비스 이렇게 소비 지출이 나눠집니다. 내구재는 한 11%, 준내구재 22%, 서비스 소비가 67%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구재 소비가 둔화되고 있죠. 최근에 우리 자동차 미국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의미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소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서비스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낙하되고 심리가 나빠지면 서비스 지출은 금방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관에 안 가고 예식을 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을 제가 살펴봤습니다만, 미국 가계저축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올 상반기 미국 가계저축률이 3.6%입니다. 2000년에서 코로나 직전까지 2019년까지 평균이 5.2%였습니다. 과거 평균보다 많이 낮아졌다는 거고요. 특히 2020년에서 2023년까지는 평균이 8.6%였습니다. 이때 가계저축률이 이렇게 높은 거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 정부가 미국 가계한테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그 돈이 이렇게 저축률을 높게 나타나는데요. 근데 저축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미국 가계저축률이 2.5%였어요. 그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최근 2년 동안 거의 5만 달러대 초반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가구 실질 소득을 보니까요. 미국 GDP는 증가했으면 상위 10%를 많이 가져갔고 중간 가구 실질 소득은 2019년 정점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중간 가구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요.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 가계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2010년에서 작년까지 평균이 1.9%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2.8%까지 올라왔고요. 최근에는 2.5%로 다소 낮아졌습니다만은 금리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 중심으로 저는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침체에 빠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모델에 나온 미국 경제 성장률 예측치인데요. 지난 2분기에 연율로 전기비 2.8% 성장했죠. 3분기 2.0, 4분기에는 0.3. 내년 1분기 마이너스 0.1, 2분기에는 마이너스 1.8%. 내년 1분기, 2분기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서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아주 경착륙은 아닙니다. 실제 GDP가 잠재 GDP 이 정도 성장한다면 약 0.7에서 1% 정도 밑돌고 있는데요. 이 정도 가지고는 미국 경제가 아주 심한 경착륙이다. 그 정도 주장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든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요. 머지않아 그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저는 과감하게 인하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연준 대응이 좀 느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준 측에서 적정 금리를 제가 추정해 봤습니다. 물론 추정해 하는 방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던데요. 제가 그 3분기 현재 추정해 보니까 4.2%입니다. 그리고 앞에 경제 전망과 물가 상승률 전망을 고려하면요. 내년에는 2% 초반까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걸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많이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장 9월에 0.25%포인트가 아니라 0.50%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리 인하 추세는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를 많이 반영해 버렸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시장 금리 하면은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로 10년 국채 수익률이 평균이 3.24%, 연방 기금리 평균은 1.88%였어요. 시장 금리가 기준 금리의 1.37%포인트 올랐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과 10년 국채 수익률이 3.8% 안팎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장은 이미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2.4%까지 내릴 것이다. 이걸 반영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연준이 좀 너무 느리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지표하고 주가가 관계인데요. 연방기금금리를 내렸을 때 초기에 주가가 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리를 많이 인하하면은 그만큼 경기가 나쁘다는 것이죠. 주가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그 주가 지수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 이익이죠.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경기가 나빠가지고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떨어지면은 주가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의 영역에 들어섰는데요. 이런 식으로 금리가 인하해도 미국 주가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로 지금 실업률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실업률이 올랐을 때 미국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올 말 통계, 7월 말 통계인데요. 실업률은 4.3%까지 올랐죠. 그러나 미국 주가는 7월 말까지 올랐었습니다. 주가가 좀 가대평가의 영역에 들어섰다는 거죠. 8월 들어서 이 괴리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오르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고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되니까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미 국채 수익률이 3% 후반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 미국 경제 성장 둔화되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달러 지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업률이 달러 지수에 한 4개월 정도 선행했습니다. 상관계수도 0.56 정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소비 증가세 둔화되고 실업률이 오르고 실업률이 오르면 또 소비 증가세가 더 둔화될 거예요. 그러면 소비 증가세 둔화되고 미국 경제 성장률 낮아지고 금리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주가가 제가 가대평가됐다 여러분한테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은, 올해 미국 명목 GDP가 6% 성장한다면요, 조금 낙관적인 수치일 수 있습니다. 실질 GDP 2.5%, GDP 디플레이터 3.5% 예상한 건데요. 6% 명목 GDP가 성장하더라도, 과거 추이를 보면은, 명목 GDP 6% 성장 시 적정 S&P 500은 4,600이 약간 넘습니다. 그만큼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됐고, 제가 다시 그 4,600 당장 간다는 이야기 아닌데요. 그동안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은 우리 수출 당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최근에 우리 수출 중에서 중국 비중 줄어들고 미국 비중은 많이 올라갔어요. 올 7월까지는 19%로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특히 미국 소비자들이 내구재 소비 줄이면서 자동차 중심으로 미국 수출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우리 수출을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7월 보니까 대중국 수출이 대미 수출보다 금액이 더 늘어났고요. 비중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기 수출 추세 보면은, 아세안 지역, 인도 지역으로 꾸준히 그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다른 나라 경제도 똑같이 나빠질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중국, 그 다음에 아세안, 인도 쪽으로 우리 수출이 꾸준히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수출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명목 GDP가 올해 4% 우리 성장한다면요, 적정 주가는 3,200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코스피가 2,442 정도 되죠. 이거로 평가해 보면은 우리 코스피가 24%나 저평가됐습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은 제자리에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지표로 보면은 제가 그 일평균 수출 가지고 코스피 예상하면서요, 계속 가대평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7월에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조금 가대평가됐죠. 제가 10일, 20일 단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월말 기준으로도 보더라도 우리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15% 정도 가대평가됐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 요인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코스피가 2,442까지 급락하면서 이제는 그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HP 필터 가지고 장기 추세를 구하고요. 추세 이에 얼마나 벗어났냐, 밑으로 벗어났냐, 그걸 측정해가지고 매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좀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8% 정도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추세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조금 더 확대돼가지고 10%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에서는 저는 주식 비중을 서서히 늘리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장단기 금리차 우리 코스피에 1개월 선행한다. 8월에 그 장단기 금리차가 7월에 역전됐고 8월에도 초까지 지금 역전 상태가 좀 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조정을 보이고 큰 폭 조정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저는 8월 중순 9월로 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할 거라는 거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하면요, 장기금리보다 아마 단기금리가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년 국채 수익률보다 1년 국채 수익률이 그동안 10년이 더 먼저 많이 떨어졌는데 1년 국채 수익률이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8월 중순 가면서 이 차이가 좁혀지고 9월 가면 정상화되고요. 10월, 11월 가면서 다시 그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급락했는데요. 그래도 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전반적인 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경제가 정말 위기에 빠졌다면은 한 줄도 크게 올랐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더라도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큰 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미국 경기는 내년 상반기에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 그거를 미리서 지금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주가는 아직도 좀 가대평가 영역에 있다. 미국 주가가 더 떨어지면 우리 주가도 더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가를 평가하는 단기적으로 일평균 수출, 그 다음에 HP 필터 추세,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환율 이런 거로 평가해 보면 우리 코스피가 지나치게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거죠.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뭐 한 달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보다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런 경제 지표를 볼 때 이런 식의 오히려 우리가 주식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